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일부 제목은 부디 자살당하지 않기를,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침부터 이런 살벌한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께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디 자살당하지 않기를. 여러분 이 얼굴 누구시 잘 아실 겁니다. 유동규 씨고요. 오늘 새벽이죠. 0시에 석방됐습니다.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씨가 지난 선거 때 돈을 어디에서 나서 그런 경선에서부터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니 이런 데서 많은 이익을 달한 사람들, 제3자가 이익을 챙겼는데 이재명 씨는 이론도 대장동 같은 데서 이익을 취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측근이 어제 체포됐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이라는 사람이 불법 대선 자금 8억을 받은 혐의로 어제 체포됐습니다. 소제목을 좀 읽어보면 김용, 유동규에게 대선 자금을 20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남욱 변호사 잘 아실 겁니다. 남욱에게 받은 8억 원을 남욱에게 받아서 김용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김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인데요. 이재명이 항상 분신 같은 사람이다,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이재명 씨가 또 아나 김용이라는 사람 몰라, 이 사람 모른다는 게 주특기 아니에요. 나 몰라 이 사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사진이 있어도 이재명 씨의 주특기는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도 모른다고 하는 게 이 사람 주특기니까 아마 틀림없이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 관련 수사가 최소 7건입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좁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막아서서 못했습니다. 자, 8억 원이 어떻게 이재명 선거 자금에 쓰였는지를 도표로 보여드립니다. 자, 김용, 이재명 대선 당시에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습니다. 총괄 부본부장. 이 정도 되면 이재명이가 나 이 사람 몰라, 김용이 몰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대선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 나 몰라 이재명이가.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재명 대선 당시 경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이 김용이 유동규 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습니다. 유동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재명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선시켜야 되는데 20억을 주십시오. 20억 달라고 그랬답니다. 20억을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20억원 달라고 그랬어요. 유동규 씨가 8억을 줬습니다. 8억을. 20억 중에 8억을 줬어요. 이 유동규 씨는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가? 김용에게 이재명 도지사가 돈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줬어요.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도표는 복잡하게 보실 거 없습니다. 김용이 이재명에게 돈을 줘야 되니, 선거를 써야 되니 유동규에게 2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유동규가 8억을 줬다는 겁니다. 나머지 12억은 안 줬거나, 아니면 20억이 필요했으니까 20억을 달라고 그랬겠죠, 김용이. 나머지 8억은 어딘가에서 조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필요하니까 20억을 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8억만 주고 말았어요. 그럼 나머지 12억은 어디에서 조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동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김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페이스북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창원 씨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오늘 체포된 김용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 의원이었다. 아,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할 때 성남시 의원이었군요, 이분이. 성남시 의원이 되기 전에 김용은 야탑동 매화 공무원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다. 이재명계 중에서 리모델링 출신들은 성골 중에 성골이다. 이재명이 변호사 하던 시절 이 리모델링 사업자들과 연합하면서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유동규도 고 김문기도 당시 같은 리모델링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씨가 나 김용석 그 사람 몰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네요. 주특기가 물론 몰라가 주특기이긴 하지만 글쎄 사람들이 믿어줄까? 어쨌든 이재명은 김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8억만 넘어갔을까? 8억만 넘어갔을까? 8억만 넘어갔을까? 20억 달라고 하는데 8억밖에 안 줬으니까 유동규가. 나머지 12억 그리고 또 그 돈으로 20억으로 끝났을까 하는 의심은 갑니다. 여러분 오근호 씨 아시죠? 지난 대선의 대통령 후보였고 4.15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는데 아주 앞장서신 오근호 씨가 김용 씨를 응원했습니다. 나 김용 응원한다. 파이팅!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근호 씨의 글입니다. 체포된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응원합니다. 김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 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라고 체포된 김용희가 말을 했어요. 그 뒤에 오근호 씨가 오케이 그래 맞아 좋아. 김만배와 50억 클럽 권순일, 김명수와 대법원 전원이 재판 거래 즉각 수사하라. 중앙선관위 권순일의 부정선거 범죄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유죄에서의 무죄, 거래 혐의도 즉각 강제 수사하라. 김용을 족치면 다 나온다. 김용 화이팅이라고 하는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이 화이팅입니다. 오근호 씨가 아주 잘 봤어요. 김용이가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어. 50억 클럽이 진짜야. 오케이 맞아. 그 50억 클럽을 우리가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 권순일 그다음에 그리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유무죄에서의 유무죄 거래 이거 다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용을 족치면 다 나온다.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어저께 김용이 체포되게 된 이유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오늘 새벽 0시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석방됐습니다. 유동규 구속 만료로 석방. 모자 눌러쓰고 말없이 떠났다. 는 겁니다. 오늘 0시 25분에 쓴 기사입니다. 지금 구치소를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동규 씨가. 좀 읽어볼까요? 밑에 사진.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늘입니다. 새벽 서울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연합뉴스 사진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651억 원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돼 기소돼 수감 중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작년 10월 21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지 1년 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 4분쯤 짙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로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손에는 짐을 담은 가방을 들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만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 21일부터 유 전 본부장을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하경 회계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유 전 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 올해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6개월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 신도시 사업특혜 비리 의혹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지 않으면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기간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이 예정된 것을 두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추가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석방시켜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료로 유 전 본부장을 석방되는 것일 뿐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회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찰에 관한 또 다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검찰 유동규 회유 의심, 변호인 접견 수차례 막혀라고 세계일보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야당이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검찰이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다루는데 이상한 흐름이 있다. 두 명의 변호사가 지난 14일과 17일 이날까지 접견을 시도했지만 접견이 안 된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법무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접견 선약까지 하고 구치소에 갔는데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검사실로 부러 접견을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이 서울 구치소에 가서 검사실에서 유 전 본부장을 만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검사를 만나는데 변호인 참여를 원치 않는다. 오늘 20일 석방될 예정이니 그때 가서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스스로 석방을 확신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감옥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유동규에 관한 의미 있는 기사,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사건이 많아서 잘 잃어버리는데요. 유동규에 관한 의미 있는 기사 하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였습니다. 4월 21일, 올해 4월 21일 날 동아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대장동 유동규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 소동 제목입니다. 유치식은 처방받은 수면제 50알을 복용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회복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법무부에서는 극단적 시도 없었다. 그리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씨 측이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4월 21일 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씨는 수감 중인 경기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유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시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게 크게 보도됐었죠. 유동규 자살 호소인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감옥에서 가장 못 견뎌했던 사람이 유동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오늘 아침 새벽 0시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김용이라는 사람이 20억을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20억 중에 다 주지는 못하고 8억을 줬다. 라고 해서 어제 긴급 김용이가 체포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걱정이 있어요. 대장동 개발 의혹,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로 20일 석방, 자살당하면 이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분은 저 많은 것 같아요. 저뿐이 아닌 것 같아요. 유동규 자살당할 가능성이 있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당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유동규 씨의 신변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유동규 씨는 지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방했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동규 씨에 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검찰에 협조한 만큼 유동규 씨에 대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범은 저는 유동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유동규 씨의 안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검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제 압수수색 체포하고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사에서 7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분께 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다가 10시 47분, 어젯밤 10시 47분에 떠났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고려를 한다. 안전사고 우려 등 고려해서 철수를 했다. 추후 원칙적 영장 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씨인데요. 이분이.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당사에서 국회의사당은 걸어도 금방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걸으면 5분이면 돼요.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거 소식 받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쫓아나오겠죠. 민주당사 그거 막으려면 쉬워요. 민주당사 앞에 있는 그 길, 국회도로 70일까 그럴 겁니다. 그 길의 양쪽만 막으면 돼요. 70인가요? 제가 그건 정확치 않습니다. 어쨌든 국회대로, 국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주당사가 이렇게 있으면 요쪽하고 요쪽만 딱 막아버리면 돼요. 경찰 동원해서 딱 막아버리고 영장을 집행했었어야죠. 검찰은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할 뜻이 없었답니다. 의지가 없은 겁니다. 쇼만 한 거죠. 저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검찰은 문재인 당시의 검찰이 훨씬 기민하게 잘 빠릿빠릿하게 일을 했어요. 유능하게 일했습니다. 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문재인 검찰이 윤석열 검찰보다 일을 훨씬 잘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검찰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 여의도 가본 분은 아실 거예요. 민주당사 어디 있는지. 민주당사 앞에 도로 있어요. 큰 거. 그건 그거 막으면 돼. 그건 차도 안 돼. 차가 다니는 그런 간선도로가 아니에요. 이쪽 막고 딱 막아버리면 끝이야. 그걸 민주당원들이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서 쇼하고 앉아있냐고요. 딱 막아놓고 압수수색 진행하면 되지.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 한번 오늘 가보세요. 민주당사 앞에 가보세요. 도로 이렇게 그건 차가 다니는 간선도로도 아니에요. 물론 차가 차가 한두 대 다녀. 그거 많은 데서 교통 막히지 않아요. 딱 건물 앞에 이쪽 막고 경찰은 1개 중대하면 될 거 요쪽 막고 요쪽 2개 중대에서 요쪽 1개 막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면 되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가보세요. 오늘 여러분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한 사람들인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민주당사에서 국회에서 당한 5분이면 걸어와요. 야 뛰어봐라 하면 3분이면 뛰어올 거야. 애초부터 이쪽 맞고 이쪽 딱 맞고 그 다음에 들어갔었어야죠. 이 민주당사를 왜 압수수색하려고 그랬냐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민주연구원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연구원이 뭐 한 줄 아세요? 양정철이가 민주연구원장이었어요. 거기서 4.15 총선을 기획한 데가 거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가 앞으로 너희들 압수수색 할 테니까 또 올게. 그동안에 저기 증거인멸해라 라고 검찰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러네. 검찰이 추후 원칙적으로 영장 집행할 것 또 올 테니까 그동안 증거인멸해도 이게 검찰입니다. 이게 윤석열의 검찰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 말 먼저 한번 가보라니까요. 민주당사 앞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 건물 이렇게 있어. 이쪽 맞고 이쪽 막으면 끝이야. 골목 뭐 경찰이 일개 중대면 충분할 거예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딱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찰 이거 막는 거. 왜 어제 안 했어요? 그거 딱 막아놓고 시작했었어야지.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4.15 총선 지휘한 데가 민주연구원이라니까요. 그럼 뭐야? 증거인멸하러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이. 이게 윤석열의 검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 하면 검찰에서 하겠다 그러면 안 뛰어올까? 국정감사 하던 사람들이 뛰면 3분이면 와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왜 증거인멸을 하라고 가르쳐주느냐고요. 왜? 뭐 때문에?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증거인멸 어제 다 했겠지 벌써. 어젯밤에 밤새워서. 경찰하고 7시간 대치하는 동안에 증거인멸 했겠죠. 그리고 지금도 추가로 인멸할지도 몰라요. 윤석열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람들이 느려 터지고 쇼야.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 됐죠.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포스팅되어 있는지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글이에요. 뭐 하는지 참 궁금한 사람이 금감원장이다. 이 사람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이 회계 전문 검사 출신이라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북한 송금, 북한 비트코인, 이재명, 문재인 일당 자금 흐름, 외화 부채와 국내 발행 채권이 전부 국내에서만 쓰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빼돌려서 북한에 보내는지 아무 소식이 없다. 문재인 기간 내내 각종 국내외 부채, 정부 자금 등이 초기말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났을 때 잔액을 비교해보면 분명 어딘가에서 횡령이 발견될 텐데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으면 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능력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기들끼리 능력이 있다고 칭찬하지만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6개월의 성적표입니다. 아무 성과가 없어. 성과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를. 저는 어제 가장 잘못한 게 민주당이 압수수색하러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했었어야죠.
이제 증거 인멸 다 하지요. 그럼 못하러 압수수색하러 들어가.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구속영장 청구됐다, 체포했다, 윤석열 정부가 모든 걸 다 해내겠다. 아, 역시 윤석열이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과가 없어. 주의 핵심은 누구다? 문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수사의 정점은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점은 이재명이에요. 그 정점을 향해서 속도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일하는 형태를 보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 좀 제대로 해라, 빨리 해라라고 채근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고 싶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뽑은 거예요. 왜? 빨리 일을 처리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근데 일 처리 속도가 매우 늦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핵심을 비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빨리 서둘러서 성과를 내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오른다는 것이죠. 헤매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후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비난하신 분이 많아요. 예, 댓글에 저 비난하신 분이 많고요. 예, 비난하시는 건 좋은데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목표가 문재인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하고, 성과를 내라, 속도를 내라 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못마땅하신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는 주장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2부의 제목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빨리 목에 걸린 태블릿 PC를 빼내고 최성훈을 석방해야 한다.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1부 마치기 전에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소개해드렸고,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어싱은 몸에 있는 정전기를 밖으로 빼낸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어싱 패드를 설치해주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끼의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의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사용하는 단위는 볼트입니다. 땅은 그 전압이 제로입니다. 어싱 패드에 맨 몸이 닿기만 해도 몸에 있는 그 전압이 모두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잠도깨비에서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잠도깨비 어싱 패드 출시 기념으로 10월 중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어싱 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지금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바로 제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